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좀 추웠습니다. 최근 독일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통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죠. 동독 출신인 메르켈 총리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주문한 동독 출신 메르켈 총리의 충고는 대단히 평범한 듯 하지만 사태의 전국을 찌릅니다. 우리의 통일 정책에서 가장 계류된 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통일 독일과 분단 한반도의 차이는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의 유무에 있습니다. 독일은 존중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분단의 장벽을 허문 반면 우리는 적대와 불신 속에서 분단의 성체를 쌓아왔습니다. 물론 동서독은 전쟁을 하지 않았고 남북한은 전쟁을 했습니다.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서독만큼, 서독이 동독에게 했던 것만큼 배려를 하지 못했죠. 동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퍼붓던 당시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는 3배 정도였습니다. 서독은 동독보다 겨우 3배 잘 살 때 그야말로 무한 퍼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는 대략 40여 배, 무려 서독이 동독에게 무한 퍼주기를 했던 때 경제 격차보다도 10배 이상 더 높은 남한이 40배 이상 경제력이 큽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태도에서 형님다운 의연함은커녕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의 몸짓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이는 건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대결의식과 북의 위협을 가장하여 현실 정치에 활용하려는 낡은 메카시즘의 욕망뿐입니다. 이명박 대북 정책 골 때렸죠. 비핵 개방 3천, 핵을 없애고 개방을 하면은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오만방자한 상대방의 배려라고는 그야말로 눈꼬만 것도 없는 그걸 대북 정책으로 내놓고 5년 동안 그렇다고 퍼주기를 안 했느냐. 이명박 정부 동안 김대중 노무현 때보다 더 많이 퍼주기를 했습니다. 겨우 한다는 게 그야말로 장난감과도 같은 무인기 소동이나 벌이면서 북한에 대한 위협을 과장하는 이런 식의 박근혜 정권. 통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대는 불행히도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의 봉건적 사회주의 전제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해야 한다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면 그런 옹졸하고도 적대적인 자세 집어 던져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으로 어설프게 발톱을 드러내면서 입으로만 평화통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경험에서 진정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게 대북 지원과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망설일 것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의 어떤 정부보다도 못한, 어떤 정부도 누리지 못한 그런 이점 누리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퍼준다고 해서 누가 퍼주기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한겨레신문 김누리 동문학 교수던데요. 이분 독일에 대한 좋은 칼럼 많이 써주고 계신데요. 김누리 교수의 칼럼을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야말로 북한에 퍼준다고 해서 그야말로 퍼주기 전문가라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대인배적인 자세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그런 얘기 안 해도 이미 경제력 40배 이상 격차가 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그런 메르켈 총리의 충고에 대해서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 한복 여러 번 갈아입으면서 통일 독일의 모습을 보면서 통일한국의 비전을 세우겠다 약속했는데요. 입으로만 그런 약속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늘은 4월 7일입니다. 4월 1일 뉴스케이가 방송된 지 딱 일주일 되는 날인데요. 지난 일주일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일주일간 조합원이 한 850여 명 더 가입해 주셨고요. 아마 9일, 10일 안에, 그러니까 열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1000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평소 때보다도 3배 이상 빠른 속도죠. 아마도 이번 달에 한 3000명 정도의 가입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27,000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이런 속도라면 다음 달에 3만 조합원 달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뉴스K 방송 이후 새로운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상승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많은 감동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년치 조합비 선납운동 하시는 분들, 뭐 저희들이 뭐 권유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많이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 숫자들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늘어나면은 우선 뉴스K 들으시면서 27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인력 가지고 매일 방송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 처음에는 열정으로 가능하겠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면은 점점 힘들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숫자가 더 늘어나고 출자금이 늘어나면은 일단 뉴스K 취재 인력을 보강하는 그런 작업들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보강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뉴스K 이외에 각종 뉴스 관련 프로그램들, 예컨대 뭐 토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사 종합 프로그램이라든지 라는 것들이 뭐 꼭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저희 그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TV 관련 기획을 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가 될지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방송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뭐 그런 방식으로 흐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 가입해 주시고 출자금 많이 내주시고 더 많은 기대와 성원 보내면서 그리고 조언 아끼지 않는다면 그런 방송 가능해지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분들 중에서 가입하지 않은 10명 중에 9명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진정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몰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가입하시려면요,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즉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일사천리로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하는 거 정말 어렵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공무원들, 관료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수첩공주, 수첩 안 들면은 천지분간 못하는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 벌써 관료의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판단력 뛰어나고 자기 주장 강하던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 관료들을 접하고 그야말로 설탕처럼 달콤한 그 관료들에게 한때 푹 빠진 그런 이력도 있다고 하니 그 관료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관료의 늪에 빠져서 관료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동국대 경영대 초빙 교수인 이동걸 교수가 오늘 한겨레신문 칼럼을 통해서 이따위 직업 공무원 제도라면 차라리 폐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무원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이동걸 교수가 지적하는 직업 공무원제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럴 조언입니다. 맨날 충성 경쟁하는 홍위병들 새누리당 이야기만 듣지 말고 말입니다.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해묵은 민원 하나 해결했다고 그것으로 국민과의 소통은 다했다고 여기고 그것을 국민과 잘 소통하고 있는 증거라고 자랑하는 불통 대통령의 무지함. 거기에 스며 있는 국가 통치의 천박함이 이 말에도 그대로 배어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보이는 만큼만을 진짜 세상이라고 착각한다. 자기 눈으로 본 한두 개를 전부인 것으로 아는 무지함이 필부의 얘기라면 그냥 쯧쯧하고 넘기면 되겠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얘기라면 일이 심각해진다. 더욱이 대통령이 본 그 한두 개가 재벌의 눈에 투시된 것이라면 부동산 부자들의 눈에 투시된 것이라면 종북몰이의 혈안이 된 극우 보수주의자들과 종편들의 눈에 투시된 것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 세력이라면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국가 통치의 천박함 눈앞에 보입니다. 그나마 이 얘기가 앵무새처럼 찌끄리는 이야기라고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재벌이 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종북몰이의 혈안이 된 극우 보수주의자들 그들의 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자임하는 박근혜의 든든한 지지 세력이라는 사실 정말 끔찍하고 소름을 돋게 만듭니다. 물론 암적인 규제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규제, 환경에 면에서 불필요해진 규제, 목적을 다한 규제, 그래서 없애야 하는 규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 드러내야 할 정도로 규제가 암덩어리라면 그건 분명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관료들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동걸 교수의 지적은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 통째로 문제고 관료가 바로 암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마차가 길을 벗어나 수렁에 빠졌으면 마부가 문제이지 왜 말이 문제입니까? 말을 수렁으로 몰고 간 마부를 바꿔야지 왜 애꿎은 말의 목을 치는 겁니까? 팔이 뒤틀려 말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마부들을 그대로 두고 말의 목을 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말들은 가라는 대로 간 죄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 세상을 바꾸려면 말의 목이 아니라 마부의 목을 쳐야 됩니다. 마부를 바꿔서 마차가 제 길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은 규제이고 그리고 마부는 공무원인 겁니다. 관료 조직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꿔야 이 나라가 삽니다. 박근혜도 삽니다. 우리나라의 직업 공무원 제도는 이미 변질할 대로 변질해서 원래의 취지를 상실한 지가 오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정년보장에 신분보장, 게다가 국민의 혈세로 풍족한 연금까지 주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는 이유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널리 인재를 구하고 정권이 변하더라도 공무원들은 변함없이 국민만을 위해 국민의 머슴으로 충실히 일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영구히 변하지 않은 권력을 만들었습니다. 영구히 내놓지 않아도 되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을 위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왜 뽑습니까?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머슴, 공복, 퍼블릭 서번트로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의 권력화하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국민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안 집니다. 왜? 선출직이 아니니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동질성이 높고 결속력이 강한 관료 집단의 조직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집단 이익에 봉사하도록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선민의식까지 갖고 무슨 행정고시 출신이라는 등 이 땅이 선민의식이나 갖고 자신들이 국민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관료 집단은 자신들이 권력으로 만든 그들만의 특권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여기 무슨 이론적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독자들이 알고 공무원들도 알고 우리 국민 모두가 봐서 알고 있는 일을 말입니다. 알고 보면 암세포도 자기의 생존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대단히 유능한 세포일 뿐이다. 그런 유능한 세포들이 모여 집단의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하면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암덩어리가 된다. 개개인으로서의 공무원들은 더없이 도덕적이고 사명감에 차 있겠지만 집단으로서의 관료 조직, 그리고 관료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공무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직의 이해와 논리에만 따라 충실하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능한 인재들의 집단이 우리 국가 경제의 암덩어리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관료 조직 그리고 영구히 내놓지 않아도 되는 권력 때문입니다. 그 관료 중에서 가장 암덩어리는 검찰 권력입니다. 사실은. 관료들이 대를 이어서 대통령은 바뀌더라도 관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공무원 조직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려면 조직으로서의 관료 집단이 권력을 영구히 독점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줘야 합니다. 관료 조직이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법 있습니다.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업 공무원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로 선출을 해야 됩니다. 고위 관료 집단이 주기적으로 교체되어 권력을 내려놓아야만 국민에게 책임을 집니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방법은 있습니다. 고민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식입니다. 공무원들 권력, 그야말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영구불멸하게 갑니다. 마치 암덩어리가 불사의 생명력을 갖고 있듯이 말입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라고 욕을 하고 고쳐야 될 것은요, 그런 규제들이 아닙니다. 그런 쓸데없는 규제를 만들어서 국민 경제를 동맥경화로 만들고 있는 공무원들, 관료 조직을 수술해야 됩니다.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 교수의 이런 지적들,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권이 대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만든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은 이미 공언한 대로 국민TV 개국과 함께 조합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월 10,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걷고 있습니다. 사무국 김재현 간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동지가 돼주신 조합원 여러분, 2014년 4월 1일 TV 개국과 함께 미디어 협동조합이 제2의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매월 조합비를 내주세요. 보다 나은 뉴스,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회를 밝고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주실 거죠? 편리하고 간단한 CMS 신청을 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서울 전화 3144-0933-7737입니다. 네. 협방 게시판에 도비도님이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출자금도 입금했다라고 4월 5일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가입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녹경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주 광주시 오포의 반청위원장님 역시 조합원 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사님과 잉글랜드 킴 77님, 잉글랜드 킴 77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데요. 예, 주소는 부산 북구 덕천 이동이십니다. 예, 아마도 제가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잉글랜드라는 닉네임은 이 가입하신 조합원의 이름에서 연유하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까 공무원 얘기했는데요. 그 공무원들 중에서도 문제되는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공무원들, 그 공무원 자체 문제 없죠. 예,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느 정도 굴러가고 있는 것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으로 갈수록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조직의 공복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검찰 그리고 국정원 보면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갑자기 합동신문센터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더 쓸 카드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예, 합동신문센터를 왜 공개를 했느냐. 당연히 자기들에게 쏠리는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죠. 또 시원찮은 병신 바보 같은 일부 언론들은 이 꼼수에 일부러 넘어가든가 아니면 몰라서 넘어가는 언론들 많이 있던데요. 한겨레신문은 안 넘어갑니다. 의욕만 더 키운 국정원의 합신센터 공개 꼼수 들어보시죠. 국가정보원이 4일 그동안 인권침해와 강압조사의 의혹과 논란이 무성했던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온 국정원이 갑자기 이곳을 공개한 이유는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간첩 혐의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합신센터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상당수 탈북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특히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폭언, 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받고 오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폭로한 데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이 짙다. 하지만 과연 국정원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됐을지는 매우 의문이다. 합신센터에 독방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운동실도 있고 이런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국정원은 합동신문센터를 공개하면서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있다고 곧바로 인권 침해가 없다는 것 증명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호화로운 방에서도 욕실에 들고 사람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욕실에 받아놓은 물속에다 머리를 쳐박으면 그게 바로 물고문입니다. 좋은 하드웨어가 곧바로 좋은 소프트웨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게다가 시설 자체에 대한 국정원의 설명에도 석연치 않은 대목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정원은 탈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CCTV, 폐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했습니다. 녹화 문제를 놓고도 모니터 용도일 뿐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탈북자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은 뒤 녹화를 한다. 녹화는 가능하지만 녹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CCTV를 설치해서 녹음을 하든 녹화를 하든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든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 의도가 사람을 감시해서 뭔가 뒤집어 씌운다든가 아니면 인권을 침해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날 위기에 놓이니까 다시 말을 바꾸고 하는 이런 국정원의 언론 플레이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합신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탈북자들이 조사관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선생님이 정말 잘해주신다. 아버지 같다. 폭행은 전혀 불가능하다 등의 말을 이구동성으로 한 것도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마치 수령님 덕분에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북한 텔레비전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미 많은 탈북자들이 나이 어린 직원으로부터 반말은 예사였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무조건 선생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했다고 토로한 것에 비춰보면 탈북자들의 이런 모습 자체가 쓸쓸하게 다가온다. 국정원은 지난해 가을부터는 탈북자들이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조처했고 달력도 비치했다라고 자랑했으나 이런 설명은 오히려 6개월 동안 달력도 없이 감금 생활을 했다는 유가려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뿐이었다. 그렇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탈북자들이 조사관을 선생님 정말 잘해주신다. 아버지 같다. 폭행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딴 이야기는 마치 북한 텔레비전에 나와서 김일성, 김정은 수령 만세를 외치는 북한 주민들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참 같이 싸우면은 닮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국정원 하는 꼬라지 보니까 북한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이번 합동신문센터 공개는 국정원이 아직도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궁지를 모면할까?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이따위 홍보가 아닙니다. 합동신문센터 조사에서부터 증거조작에 이르기까지 유성시 사건에서 저지른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조사 대상 탈북자에 대한 변호사 접견권 보장 등 제도적 개선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정원은 도대체 언제까지 꼼수만 부릴 겁니까? 그 꼼수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습니다. 멀쩡한 약간 생각이 일반의 상식을 벗어난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멀쩡한 사람을 마치 내란 업무를 꾸미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국정원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자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도 보면 오로지 조직 보호를 위해서는 국익이 뭔지 나라의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 진정하게 해야 될 공무원의 의무가 뭔지 다 내팽개친 채 그야말로 조직 보호에만 몰두해온 그런 암덩어리였습니다. 예, 암덩어리 박근혜 대통령 바로 국정원이 바로 암덩어리예요.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네, 제주시 아라일동의 몽실이님 저분과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지 그리고님이 청취자 게시판에 오늘 10시 13분에 딸아이가 태어났다. 휴가 끝나고 출근하면 꼭 선납하시겠다. 그리고 아이 수만큼 정지하시겠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딸딸 아빠가 되었답니다. 아딸딸이면 아들 딸딸이니까 1남 2년을 해요. 애국가이십니다. 암덩어리 또 있습니다. 이 암덩어리는 국제망신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국제망신 인권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소개해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쳤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등급審사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으니 한국이 인권 후진국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 꼴이 됐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수준은 국격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나라의 수치가 돼버린 인권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국격을 거론할 자격도 없다.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국가인권기구를 국제 조정을 하는 그 등급을 매기는 그런 기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처는요,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위와 인권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묵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공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급 심사를 보류했다라고 하지만 추후 사실 재심사에서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등급이 강등되면은 한국은 투표권과 발언권 제한당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북한 인권 그렇게 목이 피가 새도록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인권부터 돌아봐라라는 그런 국제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은 겁니다. 2001년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출범하여 인권 수준을 과시했던 대한민국의 인권위가 어쩌다가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는지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판정이 한국의 인권 상황이나 인권위의 활동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 추락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참사였다. 아시아 인권위원회는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하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국제 엠네스티 본부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불편 부당성에 의문을 나타내왔다. 유엔 인권기구들도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을 거듭 경고했다. 인권위에 대한 등급 보류는 이런 일이 쌓인 결과다. 그런데도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인권위가 본질을 호도하며 핑계대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하다. 아무리 좋은 기관을 만들어놔도 이민박근혜 같은 인간들이 집권을 하면은 그야말로 그 인권위를 그야말로 암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야말로 현대사가 증명을 해준 겁니다. 한겨레신문 사설에서도 쓰고 있듯이 인권위가 이 지경으로 된 출발점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독립적 국가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화시켰고 조직을 축소해서 기능을 약화시켰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인권위가 사사건건 이명박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거 하라고 원래 만들어 놓은 게 인권위예요.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인권에 제약을 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그리고 경고를 하고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관이 바로 국가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축소시켜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인권 수호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내쫓고 인권과 무관한 이명박이 자기 측근 인사들을 그 자리에 갖다 앉혔습니다. 인권위를 정권의 하수인 집단쯤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수도 없이 자행했습니다.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1차적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인권위를 식물기구로 전락시키면서 온갖 퇴행을 저지른 현명철 위원장 체제를 존속시킨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대통령인 박근혜 씨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인권의식,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인권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인권위는 인권 의제에 눈을 감고 인권 침해에 침묵하는 인권 침해 방조위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국제조정위원회는요 6월 30일까지 그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병철 위원장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등급 강등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려면 바로 암덩어리 현병철 국가인권위부터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예. 아니 박근혜를 지지하는 극우 인사들 북한 인권 입에 거품을 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인권이 북한보다도 한 40배쯤 잘 사는 남한답게 한 40배나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등급 보류 판정을 받고 잘못하면 등급 강등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바로 찬란 이명박근혜 때문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라디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라디오 예, 폴리포도님 1년치 선납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1년치 선납 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달 11,000원 이상의 사용료 조합비를 CMS로 내주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뭐 저희들도 해봤습니다만은 이 얘기 참 싫어요. 해봤습니다. 이거 이명박이가 저기 쓰던 말이 돼가지고. 근데 지난 1년의 과정을 돌이켜보면은 100만 원씩 초기에 설립 동의자들 내신 분들 1,004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그 1,004명도 중요하지만은 24,000, 25,000 조합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선납해 주시는 분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선납하시는 분들 막지도 않고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만은 그러나 모두가 다 형편되는 건 아니죠. 형편 안 되시는 분들은 CMS를 하지 않으면 관리가 너무 불편하고 복잡합니다. 저희 조직 최고로 슬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 여러분들이 내주신 출자금 TV 만드는데 어쩔 수 없이 쓰지만은 나머지는 정말 아끼고 또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CMS 계좌 이체를 해주시면은 관리 인력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지급 인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CMS가 아닌 다른 방법 많이 있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일일이 다 하려면은 관리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조합원 가입하시고 매달 11,000원 뭐 더 내시겠다는 사람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5만 원, 10만 원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CMS 계좌 이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향신문의 사설 기초공천 문제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까지 물으셔야 할 거냐. 참 이런 얘기 계속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는 기초공천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 7일까지 답변을 달라며 이후 중대 결심의 뜻을 비치고 있다.
기초공천을 둘러싼 대립이 자칫 지방선거 국면을 파탄으로 내몰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현 여부를 떠나 야당 일각에서 지방선거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의 기본 규칙마저 확정하지 못한 채 혼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탈이다. 네. 사태가 이 징으로 이끈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인 박근혜 씨입니다. 기초공천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외면과 무시로 일관해왔죠. 그런데 기초공천 폐지에 관한 가장 책임있는 당사자가 박근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박근혜 씨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11월 6일 정치쇄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 모두 바로잡겠다. 기초자치단체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사람 바로 박근혜 씨입니다. 지금의 혼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어코 대선 공약을 뒤집고 정당공천을 유지하겠다면 박근혜 씨가 직접 그 이유와 경위를 밝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야당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이것이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국민이 박근혜를 무시하는 그런 사태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